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글렌데일 소녀상을 상대로 낙서와 오물투척 훼손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인을 직접 거론하며 협박하는 낙서까지 등장했는데요. 거듭되는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한인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바로 옆 진입로 화단벽에 그려진 낙서. 한인 교회들을 불태워버리겠다.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소녀상 주위에서 발견된 낙서에서 이민자들을 겨냥하는 혐오 범죄 문구들 중에 직접적으로 코리안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녀상에 대한 훼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또다시 소녀상 앞에 있던 화분이 엎어지고 소녀상에 흙이 쏟아져 있는 등의 범죄 행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열흘 전 CCTV에 잡힌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녀상을 한일 갈등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인들을 자극한 뒤에 전 세계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을 반일 감정 때문에 세워진 것으로 왜곡시켜 철거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소녀상은 현재 캘리포니아 글렌데일과 미시간, 조지아, 뉴욕 4곳에 세워졌습니다.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된 소녀상이 더 이상 단순한 한일 감정이나 혐오 범죄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인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전 세계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고 한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캠페인 소녀 잘 지내고 있니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소녀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과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글렌데일이나 다른 지역의 소녀상을 방문할 때 휴대전화 또는 간단한 촬영 장비를 사용해 소녀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영상과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이상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올해 LA 한인축제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인데요. 그만큼 타 커뮤니티와 기업들의 참여가 부쩍 는 모습입니다. 다민족들과 함께하는 축제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타 민족들과 화합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Let's get together and get to know each other with greater friendship in future. Even though we are different, we come together, all the ethnic groups. LA시 최대 다민족 축제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 제46회 LA 한인축제. 현장에서는 다민족 방문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We haven't really walked through the food yet, but I'm about to go find out. This is the first time they invite us, so that's why. Yeah, I'm happy to be here. And I was really interested to see it because, it blocked off the traffic and everything, so I want to see what's up. 다민족들의 참여가 늘어나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부스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류를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자기 또한 어떤 그 반응이 불교를 알리고 우리 한국의 이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해마다 하려고 지금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민족 잔치로 거듭난 축제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열띤 홍보전도 펼쳐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가까운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들은 한인 커뮤니티와의 소통 그리고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love the Korean festival. We have been here now over 5 or 6 years plus. We would love to give back to be a part of the Korean community. They are great guests of ours, so we would like to support them any way we can. 이웃과 다 함께라는 주제로 개막한 LA 한인축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한인들과 주류 사회가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금모금 행사차 남가주를 방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저녁 5시경 LA 한인타운의 한 일식당에서 기금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한 자선 사업가가 주최했는데 이 사업가가 평소 친분이 있던 한인 소재 일식당 대표에게 장소 제공을 요청하면서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 등 소수계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2주간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 29%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점점 격차를 좁히며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또 홍역에 감염된 여행객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에 보건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0일과 21일 홍역에 감염된 여행객이 LA 국제공항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객은 LA 국제공항의 5번 터미널과 센츄리 공항 셔틀 건물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공항을 출입한 다수의 여행객들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노출됐다면 최소 일주일의 잠복기가 끝난 이후 홍역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신경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34명의 목숨을 앗아간 컨셉션호 화재 원인을 결국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익명의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사관들이 화재로 소실된 컨셉션호 잔해에 대해 벌인 2주간의 조사가 끝났지만 결정적인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의 선체 일부가 추가 실험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산타크루즈 아일랜드에 정박해 있던 다이버용 선박 컨셉션호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당시 선장과 선원 5명은 배에서 탈출했지만 승객 전원이 사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해안경비대 등이 협력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안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보편화된 기호식품 커피. 수많은 찬반 속에서도 커피는 현대인들의 식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의 유래를 살펴보면 6, 7세기경 에디오피아의 산악지대에서 염소를 치던 소년 칼디는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먹어봤습니다. 커피를 먹어본 칼디는 왠지 모를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껴 이 사실을 수도사들에게 알렸으나 수도사들은 이 열매가 악마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타고 있던 열매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시작했고 수도사들은 타다 남은 커피 열매를 수거해 뜨겁고 검은 음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은 이 커피가 잠을 쫓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밤샘 기도를 할 때 졸지 않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커피는 전 세계인들과 가장 가까운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들의 1인당 하루 평균 커피 섭취는 3.1컵이며 미국 내에서만 1년에 66억 잔의 커피가 판매 또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의 각성 효과가 인체에 활력소를 불러온다고 믿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불면증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일요일 내셔널 커피데이를 맞아 각 커피 업체들은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츠커피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1파운드 커피빈을 구입할 경우 25%의 할인 혜택과 함께 커피나 차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커피빈의 경우 $2 이상 구입 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며 던킨도너츠는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커피와 도넛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며 홀푸드마켓은 쿠폰 지참자에 한해 캔커피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어느덧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커피. 하지만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는 부정맥의 발병과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뉴욕 맨하튼 32가의 쓰레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한인 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의에서는 32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도로 배수 방안 등 그동안 추진됐었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도로를 깔았지만 가장자리에 물이 고여 악취가 난다는 문제점에 대해 뉴욕 시의원실에서는 아스팔트를 다시 까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건이 나왔습니다. 도로 주변에 스트리트 파킹을 하고 있는 차가 많아 청소차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과 한인들이 많이 찾는 만큼 특정한 날과 시간을 정해 스트리트 파킹을 규제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신고로 견인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선상 2개에 설치돼 있고 그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32가의 20여 개 쓰레기 업체들을 하나로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튼 한인경제인 협회장은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청소업체를 불러 한 번에 청소를 할 경우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32가 현상에서 지금 좀 폭력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이 좀 더 많이 배치돼가지고 좀 거기 방문자들이 좀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고. 한인타운의 안전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식당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고 대마초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불만이 많은 지금 코리안타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찰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27일 코리아타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인협회와 32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 나은 코리아타운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한인 기업이 개발한 한국 병원 온라인 검진 예약 사이트 메디투코리아가 한인을 대상으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나음병원의 하은영 원장이 뇌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USC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도 초청돼 암 질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 의료기관과 미국 건강보험회사의 향후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과 현지에서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인 그룹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현재 한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한편 천하보험의 자회사인 메디투코리아는 해외 한인을 위한 한국 건강검진 사이트입니다. 한국 병원의 검진 목록과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현지 여행사와도 연계돼 항공료와 숙박비, 한국 관광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이 $4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3 97센트로 지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LA 노숙자 주택 건설 규제 완화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노숙자 임시거처나 주택 프로젝트에 관련 캘리포니아주에서 환경법 면제 대상을 2025년 1월 1일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파산 위기설에 휘말린 포에버 21이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포에버 21 일본 법인은 자국 내 14개 매장을 10월 말까지 철수하고 일본 내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자가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민자 급감 원인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조사국 지역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이민자는 20만 명 수준입니다. 해외를 여행하거나 체류 중 범죄 피해를 입는 한국인들이 5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교부가 집계한 2018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하루 평균 36건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여권 도난 피해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